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중입니다. 오늘은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전반을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그 핵심 쟁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제목은 재헌국회 소장파 의원 얼간이거나 프락치거나입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서 처벌을 받은 13명의 의원과 더불어서 또 그에 동조했던 상당수의 소장파 의원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거나 아니면 북한과 연계된 프락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949년 5월부터 8월에 걸쳐서 국회의 중간파 의원 13명이 남로당의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그 이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국회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에서 매국군 철퇴 및 미 군사고문단 설치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었고요. 또 유엔 한국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남로당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5월, 6월, 8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체포했고 수사를 한 후에 이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949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고문 구타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 그리고 암호 문서를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사와 재판이 날조 조작된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발발한 6.25 전쟁으로 관련 자료들이 모두 멸실됐고 또 관련 의원들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월북 혹은 납북됐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말 남로당 내지 북한의 프락치였는지 아니면 국가가 날조한 관제 빨갱이였는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로 좌익 인사들이 그동안 다뤄왔는데요. 1989년에 박원순이 변호사 시절이죠.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잡지에 글을 실었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사실인가 하는 글을 실었고요. 여기서 국가위에서 날조 조작된 관제 빨갱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중요한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전 3권으로 된 책입니다. 외국어대학에 재직했던 김정기라고 하는 교수가 2008년도에 이 3권의 책을 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국회 프락치 사건의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또 냈습니다. 이 김정기 교수의 책에는 당시 미 외교관이었던 그레고리 핸더슨, 후에 회오리 바람의 한국 정치라는 유명한 책을 쓴 인물인데요. 당시 국회 프락치 사건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이 그레고리 핸더슨의 증언과 역시 관련자로서 수사를 받은 바 있던 당시 미 대사관 직원 김무식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역시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날조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점을 핵심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소장파 의원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한 건가? 국회에서 또는 유엔 한국위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한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또 하나는 이 소장파 의원과 남로당 혹은 북로당 간에는 어떤 연계성이 있었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949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1949년은 대한민국에 대한 좌익의 공세 그리고 그에 맞선 대한민국 공안당국의 타공투쟁, 공산당을 타도하는 투쟁입니다. 타공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진 시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상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전해인 1948년 10월에 여수에 주둔했던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이후로 군부 내에 침투해 있던 좌익 분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949년 5월에 춘천 방면에 있던 5연대의 2개 대대가 차례로 월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8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북에 의해 또는 남한에 의해 치열한 국지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앙정계, 바로 국회에서는 이 소장파 의원들이 큰 공세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장파 의원의 공세는 두 가지 점이었는데요. 하나는 반민특위 활동이었고 또 하나는 왜군 철수 운동이었습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4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졌는데 그 주 타겟은 반공경찰의 와해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일제하에서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찰 핵심 간부들을 반민특위가 체포, 구속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경찰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고 바로 이는 반공경찰의 와해 작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국회 소장파 의원들은 곧 살펴볼 것처럼 왜군 철수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안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49년 5월 내지 6월경부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바로 5월부터 8월 사이에 걸쳐서는 이 국회 프락치 사건 혐의자들을 차례로 적발,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서 반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6월에는 이 국회 소장파 의원들과 회의를 같이 하던 김구가 암살됐습니다. 이렇게 국회 프락치 사건은 좌익의 공세와 그에 대한 공안당국의 반격이라는 흐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소장파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1948년 12월부터 소장파 의원들 일부가 구속되기 시작한 1949년 5월까지의 한 6개월을 소장파 전성기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는 아직 정당 정치가 확립되어 있지 못해서 야당을 자처하는 한민당은 있었지만 여당이라 할 만한 정당은 없었어요. 이렇게 집권당은 부재하고 또 한민당이 야당을 자처하긴 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이렇게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한민당은 제대로 포지션을 잡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이런 빈 공간에서 이승만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게 국회 내의 소장파 의원들이었습니다. 핵심은 한 30명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적극적인 멤버가 한 50명 정도였다. 그 대부분은 무소속으로서 성향을 같이 하는 몇 개의 구락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돼서 1949년 2월 5일에 71명의 국회의원이 남북 화평통일에 관한 결의안이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남북의 평화통일에 관한 결의안 이런 걸 제출을 한 건데요. 핵심은 한반도에서의 왜군의 즉시 철퇴 및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회에서 왜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고 나서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 나머지 국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일장 연설을 하는데요. 남한의 미군을 다 내보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얼마라도 미군이 있어야 소련군이 내려오지를 못한다. 여기 남한에 있는 공산당은 우리 정부가 다 처리할 수 있지만 소련군이 내려오는 거는 막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미군이 있어야 소련군이 넘어올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도 작용해서 이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소장파 의원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3월 18일에 의원 62명의 연서로 유엔 한국위원회에 외국군 철수 촉구 청원서라는 것을 냅니다. 또 석 달 뒤인 6월 17일에는 역시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 군사고문단의 설치 반대 서한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장파 의원들의 주장은 국내에서는 김구의 주장과 유사했고 또 북한의 입장하고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소장파 의원 김구 또 북한 이 3자의 주장을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요. 소장파 의원 김구 북로당 모두 미소 양군의 철수를 주장합니다. 북로당은 나아가서 유엔 위원단의 철수까지도 주장합니다. 왜군 철수 후에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3자 모두 남북 협상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소장파 의원들은 이승만 정부로는 안 된다. 남한을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걸고 그 다음에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김구는 이 49년 6월에 한독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렸을 때 북한의 공산 진영은 이미 단결해서 정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남한에 있는 민족 진영이 대동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 이 민족 진영은 화평을 지향하는 세력이어야 한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평화를 지향하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은 빼고 그 외의 남한 민족 진영이 대동 단결해서 이 양자가 남북 지도자 회담을 개최하고 여기서 통일 방안을 찾아 나가자 하는 게 김구의 주장이었습니다. 북로당은 49년도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단 여기에는 이승만과 한민당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이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참여한 남북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협의해서 9월까지 남북 총선을 실시하고 이 총선의 결과로 통일 입법기구를 만들고 이 입법기구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3자는 공히 미소양군 철수 후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한다라고 하는 방안을 갖고 있었고, 다만 소장파에 비해서는 김구가, 또 김구에 비해서는 북로당이 더 구체안을 냈다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기본 생각은 똑같았다 하는 겁니다.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북로당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방해했죠. 그런 이들이 남북 협상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자가당착이요 자기 모순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재헌의원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또 정부를 수립하고 건국을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불과 몇 달 후에 다시 이 대한민국을 허물자, 그리고 새로 세우자 이렇게 나선 겁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바보 얼간이 같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이렇게 김구나 북로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말 북로당이 첩자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의 수사와 공판에서는 소장파 의원들이 남로당이나 북로당의 프락치였다는 것이 사실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남로당 프락치라는 증거가 있었느냐? 경찰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어요. 의원들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고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로당 공작원은 자기가 의원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남로당원이라는 신분을 숨겼고 왜군 철수라는 데 대해서 생각이 일치했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즉, 이 소장파 의원들은 자기의 공작에 의해서, 자기의 지시에 의해서 왜군 철수 및 평화 통일을 주장한 게 아니라 이 의원들 스스로의 생각으로 왜군 철수 및 남북 협상을 주장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남로당과 이 소장파 의원들은 별개인데 다만 생각이 일치했을 뿐이다 하는 게 법정에서의 남로당원의 진술이었습니다. 또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었던 남로당 공작원 5인의 법정 증언을 거부를 했고요. 그중 3인은 서둘러서 처형까지 했습니다. 남로당의 연락원으로서 체포된 정재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앞에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은 수사관이고요. 김호익 경위입니다. 사진 자체는 좀 연출이 된 거예요. 이 여성이 소장파 의원들의 프락치 활동에 관한 암호로 된 보고 문서를 갖고 38선을 넘어서 북한에 가려다가 개성에서 체포됐다는 거죠. 이 여인의 음부에서 이 비밀 보고 문서를 찾아냈고 그걸 해독했다 하는 것이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증거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정재한이라고 하는 여인은 피고 측 변호인의 법정 증언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요. 첫 공판이 열릴 때쯤 간첩 혐의로 총살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증인을 사법당국이 스스로 없애버린 꼴이 됐던 거죠. 이렇게 정재한을 포함한 남로당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핵심 증거를 할 암호 문건의 엄밀한 분석도 재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암호 문건은 주주총회 보고서로 포장되어 있었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의 프락치 활동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남로당 공작원들의 공작 계획이나 선전 활동을 담은 문서인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50년 3월 14일 선고 공판이 이루어져서 13명 모두에게 3년에서 10년형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나서는 곧 6.25 전쟁이 터져서 대부분의 인물과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이 남로당 프락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느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증거가 있는데, 우선은 소련과 북한 측이 스스로 소장파 의원들을 포섭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나중에 주장을 했습니다. 훗날 북한을 탈출한 핵심 관계자도
프락치 활동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6.25 전쟁 후 북한으로 간 이 소당파 의원들이 스스로 남로당의 비밀 당원이었음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소련 측의 보고 자료인데요. 원래는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의 사령관이었다가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에 첫 북한 주재 소련 대사가 된 시티코프가 대사로서 1949년 9월 15일에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어요. 남북 조선의 정치 경제 상황 개요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김영삼 정권 인가 때 소련이 우리에게 넘겨준 외교 문서 중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노동당은 남조선의 국회의원들 중 일부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조직했습니다.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남조선에서 시행되는 미국 정책 및 남조선 정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62명의 의원들이 작성한 청원서 등등등은 바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실행된 예라 할 것입니다. 즉 북한 주재 소련 대사가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노동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 일부를 포섭을 했다. 그리고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이 국회의원들이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와 남북협상 등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성시백이라고 하는 북노당의 거물 간첩이죠. 이 성시백의 활동에 대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이 97년도 5월 26일자에 한면의 전면에 걸쳐서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민족의 영수는 김일성이죠. 김일성을 받들어서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성시백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 이런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성시백 동지는 1948년 가을부터 괴뢰 국회 공작에 힘을 넣었다. 성시백 동지는 우선 국회 안에 민족적 감정과 반미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로 진지를 구축하고 여기에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포섭하여 반미 반괴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공작을 대담하게 벌여나갔다. 그리하여 국회 부의장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포섭하는 데 성공한 성시백 동지는 그들로 하여금 국회 연단에서 왜군 철퇴 요청과 남북 화평 통일안을 발표케 함으로써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시백이 민족의식과 반미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포섭했다. 그들 중에는 국회 부의장까지도 있었고 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왜군 철퇴 요청과 남북 화평 통일에 관한 결의안을 냈는데 바로 그건 이 성시백이 공작한 결과였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북한 당국 스스로 자신들의 프락치가 있었다고 만천하에 자랑을 한 겁니다. 박병엽이라고 해서 1922년생인데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 장성 출신자들을 북한으로 유인하는 공작을 펼치다가 그 역공작에 걸려서 오히려 체포가 됐고 대한민국에 끌려온 후에 전향을 해서 북한에 관한 많은 증언들을 내놨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이 박병엽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까지는 서용규라든가 신경환 이런 가명으로 그 증언록이 나왔고요. 이 사람의 사후에야 그 본명 박병엽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초기부터 인터뷰한 유영구 씨에 의해서 93년에 남북을 오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도 역시 발간이 됐습니다. 이 남북을 오간 사람들이라는 책 속에 이 사람의 증언이 인용이 돼 있는데 핵심 인물인 노일환 등은 남로당 계통이었으나 진양 출신의 황윤호, 함양 출신의 김옥주, 광양 출신의 강욱종 등은 분명히 성시백 계통이었다. 북노당에 포섭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체포된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보니 남로당 계통보다 성시백선 쪽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남로당의 프락치만이 아니라 북노당의 프락치가 섞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회 프락치는 정식 당원들, 정식 노동당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좌익관계 동조자로 형성된 소조, 소그룹 형태의 조직망이었다. 남로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는 정치 소조였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로당의 프락치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소장파 의원들 중에는 남로당 계통으로 포섭된 사람도 있고 북로당 계통으로 포섭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포섭된 사람들은 포섭의 정도가 노동당원이 된 정도의 깊은 건 아니었고 남로당의 지도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국회 내에서 행동에 옮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미군 철수와 남북협상에 관한 결의안을 내는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박병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91년도에 신경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압록강변의 겨울이라고 하는 책을 낸 바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6.25 때 월북하거나 혹은 납북된 남한의 요인들에 관한 증언록입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에 관련 의원들이 북한에서 이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 국회에서 큰 활동을 했고 감옥살이까지 했기 때문에 북에 오면 큰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1951년도에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 데리고 갔던 요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즉 이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팀을 바꿔가면서 코치코치 캐묻는 거예요. 남한에서 올라간 요인들은 자신들의 행적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마찰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국회 프락치 사건의 관련자 13명 중에서 1명을 빼고 12명이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 12명에 대해서도 과거의 행적을 아주 코치코치 심사를 했습니다. 또 게다가 이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 의원들에게 나머지 같이 거주하는 남한 요인들의 동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받으니까 우리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서 국회에서 큰 활동을 했고 감옥살이까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불만을 표출했던 겁니다. 스스로 남로당의 비밀당원 내지는 그 동조자였음을 드러낸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면요. 재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김구나 북한과 동일한 왜군 철수 후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정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과정에서 개별 의원이 프락치임을 입증하지는 못한 채 기소와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만큼 수사나 공판 과정은 허술함이 있었고 또 무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날조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소개한 김정기 교수 등은 바로 이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의 허점만 보고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날조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소련과 북한이 프락치 활동을 자신의 성과라고 만천하에 자랑을 했고요. 또 박병엽과 같은 노동당 관계자도 이들의 프락치 활동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프락치 사건에 연루됐던 의원들 스스로도 남로당 비밀당원이었음을 자인했습니다. 따라서 기소된 13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최소한 3명 내지 4명은 정식 노동당원은 아니지만 그 지도를 받는 소조원들이었고 또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당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겠고요. 그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미명과 환상에 도취한 얼빠진 동조자들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